안녕하세요. 요즘에 제 영상을 좀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 영상 중에서 주로 어떤 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냐면 이혼에 관련된 콘텐츠가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저같이 이혼을 경험하셨는데 이제 이혼한 이후에 너무 힘드시다거나 이혼한 이후에 이제 너무 외로우시다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서 들으시나 봐요.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이 93%가 들으시고 계시더라고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시고 나서 가장 관심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혼한 이후에 좋은 이성 친구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왜냐면 진짜 외롭거든요. 그냥 연인을 사귀어서 연인의 관계로 있다가 이별하는 거하고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할 때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얽혀 있지만 말하자면 운명 공동체로서 같이 살아온 가족이자 친구이자 동지이자 나의 법적, 경제적 여러 가지 면에서의 보호자이자 동반자이자 또 룸메이트이자 또 내 아이들의 보호자이자 대변인이자 이런 존재였으니까요. 부부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니까요. 근데 그런 존재였던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존재와 이혼이라는 걸 했을 때는 또 이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법적 절차와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라든지 아이들 양육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 얽혀 있을 때는 또 그것들을 정리하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는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내야 하고 그나마 상대한테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마음들 같이 살았던 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마음들까지도 싹싹 긁어서 버리게 만들 만큼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 이혼이라는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 이혼을 한 이후에 어쨌든 이성 친구를 되게 만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정말 너무 외롭기 때문이죠. 그 외로운 이유는 모든 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이 모든 삶의 테두리 안에 함께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반쪽이 뚝 떨어져 나가게 돼버리니까 가슴속에 정말 구멍이 난 것 같은 칼바람이 내 가슴속으로 휘몰아쳐 오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나의 결혼 생활에서의 어떤 실수나 잘못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시 통찰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뭔가 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나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싶다라는 생각들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누굴 만나시는 거는 완전 비추천합니다. 그럴 때는 제대로 된 눈도 가지지 않고 있을 뿐더러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워요. 특히나 너무 사람이 절박하고 너무너무 외로울 때는요.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되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대를 만나서 사랑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생을 아무도 안 만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 필요는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그리고 조금 괜찮은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정리가 되시지 않았을 때는 좀 이성 친구를 만나시는 거를 좀 미루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전제로 깔고 갈게요.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 어릴 때 있잖아요. 그때 너무 이성 친구 만나시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제가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지만 그 어린애들을 놔두고 막 이성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임에 나가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막 애기들을 그 정말 3살, 4살밖에 안 된 그런 엄청 어린 애기들을 막 술자리에 데리고 다니고 차에서 재우고 막 이러시면서 하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분이 좋으면 그분하고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아이를 그렇게 책임감 있게 돌보지 못하시고 그런 감정에 휘말려서 아이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이성을 만나려는 모임 자리에 오시고 이러는 건요. 결국에는 그분이 만나는 분이 좋은 분을 만날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삶을 특히나 자기 아이나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대상들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얼마나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겠어요. 한 가지를 보면
다른 것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 어릴 때 막 이성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이러는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전제로 깔고 가겠습니다. 좋은 이성 친구를 만나려고 하면 무엇보다 내가 안정돼 있어야 되죠.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속에 정리가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만남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이혼하고 나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내가 결혼에 실패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이 결혼에 실패는 아니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이혼을 하면 이제 결혼에 실패한 것 같은 그런 패배감을 되게 많이 느끼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패배자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이 상황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해피엔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환상 속에 갇혀서 그런 사람을 찾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색 안경을 끼고 내가 보고 싶은 면만 보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모습, 어떤 성향 이런 것만 보고 저 사람은 분명히 그런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분명히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어버리고 그 사람이랑 사랑에 빠져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착각해서 결혼하고 어떻게 됐어요?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혼하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엔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점이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결국엔 이혼하고 이런 일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색안경으로 상대를 보고 판단하고 그걸로 인해서 나 혼자 착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똑같은 결과를 반복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이런 경우를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 삽질 많이 했어요. 저도 다 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색 안경으로 내가 원하는 그 착각 속에 상대를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좀 더 객관적인 눈과 시각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려고 하시고, 좀 더 긴 시간과 안목을 가지고 상대를 좀 더 찬찬히 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한테 조급함이 없어야 되는데, 조급함이 없으려면 너무 외로고 너무 공허해도 그 외롭고 공허함에 매몰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너무 절절하지 않고 조금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상대를 만날 수 있는 안정된 나의 마음 상태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남자분들이고 여자분들이고 간에 꿈꾸거든요. 첫 번째 결혼이 사실 좋지 않았으니까 이혼했겠죠. 특히 이혼했을 때 두 번째는 재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 재혼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은 첫 번째처럼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자기만의 알 수 없는 믿음, 근거 없는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혼, 삼혼 진짜 그렇게 여러 번 하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아이들한테 우리 이미 한 번에 부모의 이혼이라는 아픔을 줬는데 또 아이들한테 재혼을 해서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또 다시 재혼한 거 다시 이혼해서 또 아이들 힘들게 하고, 삼혼하고, 절대 우리가 그런 실수는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부모의 인생도 있고 부모의 행복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부모로서 적어도 최소한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한 이후에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감 있고 좀 더 길고 넓은 안목으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너무 조급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조금 더 안정된 마음이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성 친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런 커뮤니티에 되게 많이 들어가실 텐데, 진짜 그 커뮤니티 안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고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좋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떤 조건이다, 자기는 어떤 조건이다, 그래서 조건에 맞춰서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의 사랑보다 훨씬 더 하룻밤 사랑도 많고 훨씬 더 엉망진창인 사랑도 많이 있는 것이 이혼한 이후에 연애하시는 분들의, 특히 그런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사랑들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거니까요.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 거리도 멀고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새롭고 신선한데 또 멀리 살고 이러니까 막 너무 짜릿해, 너무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고 동거를 한다거나 재혼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또 막상 같이 살아보니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거지. 우리가 결혼할 때 했던 착각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사람들 만나시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혼한 이후에 사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이혼한 이후에 이성 친구를 만나실 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나의 생각들은 좀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앞으로의 삶은 어떤 정도의 계획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경우에 우선 아이들 키우는 게 우선이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사랑도 할 수 있지만 사랑이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을 조금 힘들게 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무슨 20살짜리 애기들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책임져야 되는 많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포용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성숙한 사랑이 될 수 없고 나중에 결국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좀 조급함을 버리셔요. 빨리 이 상처가 아물기를 바라지도 마시고, 뭐든지 시간이 지나야 하고 순리대로 가야지만 모든 것이 큰 배탈 없이 소화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이 열매 하나를 맺히기 위해서 식물들도 싹을 틔우고 싹을 틔워서 이파리를 내고 이파리를 내서 줄기를 내고 줄기 끝에 꽃을 달고 그 꽃이 또 벌에 의해서 수정이 되고 수정되었어도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칩니까? 우리의 사랑도 더욱더 성숙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다 견디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만큼 견디고 기다리지 않는데 사랑의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는 거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요? 사람으로 인한 상처는, 사람으로 생긴 결핍은 사람으로 메워야 된다 막 이런 얘기 있는데 저는 완전 정말 그 말에 반대합니다. 반대, 완전 반대, 완전 비춥니다. 어떤 타인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나를 아프게 했던 나의 부모님들, 나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했던 내 부모님도 지금에 와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해도 저의 상처, 저의 결핍은 절대 메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본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그게 안 되는 거라는 거를 다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핍이, 이 공허함이 사람으로 인해서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풋풋한 20살의 사랑이 아니고 좀 더 책임감 있고 좀 더 넓은 안목과 시각으로 해야 되는 사랑이라면 좀 더 어른스러운 안목과 착각하는 거 빼고 조바심 내는 거 빼고 그렇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단단해야 되겠죠. 실제로 그 커뮤니티에 가시면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법적으로 정리 안 되신 분들도 많고요. 또 유부남인데도 가짜로 속이고 들어와서 이제 바람 피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말 다 믿으시면 안 되고요. 세상 사람 아무도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그런 커뮤니티는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이라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굳이 다 믿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커뮤니티 가시는 거는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다 파악하고 알았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냥 일반적인 연애에서도 좀 권유 드리는 얘기인데 적어도 사계절 1년은 그 사람이랑 좀 겪어봐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겪어보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본 이후에 그 이후에 결혼이나 이런 걸 생각해도 늦지 않다. 그런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이혼한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이성 친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로 좀 더 시간을 길게 보고, 사실 그냥 이혼 후에 연애했다가 헤어지는 것도 상처는 남지만 진짜 비극적인 게 재혼했다가 이혼하고 3혼하고 이혼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드린 것처럼 나에게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도 너무 많은 상처를 줍니다. 저는 아이가 한 10살쯤 이럴 때 이제 이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하고 약속을 했어요. 저희 아이도 버림받을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아이였고 정서적으로 결핍이 되게 심한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아이한테 그것만큼은 약속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네가 20살 될 때까지 어른 될 때까지 결혼 안 할 거니까 엄마 절대 결혼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는 너 클 때까지 결혼 안 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고 실제로도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물론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다 크고 나면 그때는 결혼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은 했었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본 사례 중에서 아이들 어릴 때 합치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조금 빨리 합친 경우를 봤었는데 가족끼리도 결혼할 거다라는 식으로 살림을 다 합쳐서 재산이나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집도 같이 사고 이렇게 된 경우였었는데 여자분의 아이가 사춘기가 들어서면서 아저씨가 너무 싫다 이래가지고 가출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남자분도 자녀가 있는 입장이니까 자기를 선택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둘은 또 다시 헤어졌거든요. 참 비극적인 일이죠. 근데 그 아이를 탓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나 그 남자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긴 안목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너무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너무 외로우시면요 취미생활 하세요. 더 뭘 배운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자기 마음 공부를 좀 하시고 그리고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나세요.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놀라는 얘기 아니고 그냥 친구들이랑 건전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생산적으로 좀 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술 먹는 거를 왜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하냐면 술을 먹고 나면 시간 쓰고 체력 쓰고 건강 버리고 에너지 낭비하고 돈 쓰고 그리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기 삶이 망가지고 술을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나가서 술을 먹는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모임에 맨날 나가가지고 술 먹는 거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거고 되도록이면 좀 더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생활을 유지하시려고 하시고 좀 더 단순한 삶을 사시면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자기 삶을 충실하게 잘 살면 내가 한부모지만 내 아이들을 정말 책임감 있게 잘 돌보고 내 삶에 되게 충실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높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다 그래서 그 한순간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시기보다는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한 너무 금사빠로 막 사랑에 빠지지 말고 막 금사빠 막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정말 제가 볼 때 1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요. 금사빠는 결국에는 고통을 남긴다. 너무 금사빠인 것도 분명히 심리적으로 되게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이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아직 아니야 조금 더 알아본다 다음에 사랑에 빠지자 이러면서 자기를 좀 진정해 캄다운 하면서 자기를 좀 많이 진정시켜주세요. 아직 시간이 많고 생각보다 이혼한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세상에 진짜 많습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꼭 돌아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는 안목과 마음을 가지시고 이 좋은 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시면 굉장히 좋은 분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또 너무 많이 장황해졌는데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